그날 밤 그녀는 돌아왔다. 누구도 몰랐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스산한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낡은 가로등이 흔들렸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꽃집 앞 왕꽃하원. 10여 년 전 그곳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선영은 먼지 쌓인 간판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말했다. 이름은 그대로네 왕꽃 선녀님. 그녀의 손끝이 간판의 금이 간 부분을 쓰다듬자 오래된 기억이 피어올랐다. 그때 그 약속, 당신은 잊었겠죠. 그녀가 떠났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다른 여자의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녀의 언니였다. 90년대, 그 시절엔 핏줄보다 사랑이 더 큰 죄였다. 세상은 용서하지 않았고 사랑은 언제나 벌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도망쳤다. 그리고 오늘 다시 돌아왔다. 화원 문을 여는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언니 은주. 눈빛이 마주쳤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오랜만이네. 그래, 많이 변했더라. 두 사람의 대화엔 미소도 온기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상처의 냄새만이 흘렀다. 그때 문 뒤에서 한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손님이야? 그 한마디에 선영의 손이 떨렸다. 아이는 은주의 딸이라 들었지만 눈빛은 너무나도 낯익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수연이야. 아, 그렇군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은주는 무표정하게 커피를 내밀며 물었다. 왜 돌아왔어? 꽃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 짧은 대답 속엔 오래 숨겨온 복수의 서막이 숨어 있었다. 밤이 깊었다. 선영은 모텔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한때는 이 도시가 자신의 무덤 같았지만 이제는 무대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엔 한 장의 오래된 편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돌아올 줄 몰랐어. 하지만 꽃은 결국 다시 피더군요. 은주.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래, 피긴 피었지. 피로 물든 꽃이지만.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빛엔 복수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한 권의 작은 수첩이 있었다. 첫 페이지엔 단 한 문장. 복수는 잊은 듯 살아야 완성된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화원 앞에서 은주를 기다렸다. 일이 필요해서 왔어. 도와줄게.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사람은 변하니까. 그날부터 선영은 화원의 직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누군가를 쫓았다. 아이 수연. 아이의 웃음은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던 날의 아기 울음과 닮아 있었다. 그 울음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그 아이는 누구의 피를 이어받은 걸까? 밤마다 선영은 혼잣말을 했다. 나는 꽃을 키우지만 그 꽃에 독을 심을 거야.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향기 속에서 시작됐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BGM은 느린 피아노 발라드로 깔린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랑은 죄였고 복수는 운명이었다. 그날 아침 왕꽃 하원에는 유난히 붉은 장미가 많이 들어왔다. 피처럼 짙은 색이었다. 선영은 한 송이 장미를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장미는 참 잔인해. 가시는 사람을 찌르면서도 끝까지 예쁘게 피어 있으니까.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가게 안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9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노랫말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게 떠다녔다.
언니,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나 봐요. 응, 장례식장이 2군데야. 사람은 떠나도 꽃은 또 팔리네.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은주의 남편 동진이 들어왔다. 양복 재킷에 담배 냄새, 눈가에는 잠을 못 잔 사람 특유의 붓기가 있었다. 왔어? 은주가 짧게 묻자 동진은 대답 대신 선영을 흘끗 쳐다보았다.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아, 오랜만입니다, 형부. 그래, 언제까지 서울에 있을 건가? 질문은 가벼운 듯 했지만 말끝에 묘한 경계가 묻어났다. 선영은 웃으며 말했다. 꽃이 피는 동안은 여기 있겠죠. 동진의 시선이 장미꽃으로 내려갔다. 피 같은 붉은 꽃잎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어느 순간 과거의 어딘가를 향하는 듯 흔들렸다. 장미 싫다더니. 그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한마디. 선영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옛날에 알던 사람이 장미를 싫어해서. 옛날에 알던 사람. 그 말은 너무도 부드럽게 들렸지만 선영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그녀가 떠나던 날 동진은 이렇게 말했다. 장미는 내가 제일 잘 어울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장미를 꺾지 못했다. 가게 한쪽에서 아이 수연이 뛰어나왔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에 동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수연은 선영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가리켰다.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래, 아주 잘 만들었네. 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빛 하나하나를 훔쳐보듯 바라보았다.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작게 손가락을 모으는 습관까지 어딘가 너무 닮아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선영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부정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확인해 봐야 해. 이 아이가 누구의 피인지.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골목 끝에서 선영은 걸음을 멈췄다. 앞서 걷던 동진의 뒷모습이 예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서 있었다. 형부.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는 돌아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 형부 소리도 어색하네. 가로등 아래 노란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선영은 한 발 다가서며 물었다. 행복하세요? 언니랑 아이랑. 동진의 미소가 서서히 무너졌다.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담배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행복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 말은 마치 지금의 삶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선영은 조금씩 화원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서랍 속에 무심코 놓인 영수증,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수연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작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이, 그 옆에 서 있는 은주와 동진. 그런데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가 선영이 이 집을 떠난 해와 겹쳐 있었다. 이상하네.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교차했다. 그날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다. 왕꽃타원 뒤편 작은 방, 울음을 참고 있던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기를 지우자고요? 지금은 아니야, 선영아.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동진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은주와 동진이 급하게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녀가 집을 떠난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 아이 정말 언니 아이 맞아요?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 올라왔다. 어느 날 가게에 한 할머니 손님이 찾아왔다.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들어온 동네 단골이었다.
얘가 그때 그 애구나. 할머니는 수연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은주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배가 불러서 웨딩드레스도 겨우 맞췄다니까. 배가 불렀다. 그 말 한마디에 선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산대 뒤에서 이 말을 듣던 은주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그래도 참 용하더라고. 그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복이라더니 그 뒤로 가게도 잘 되고. 은주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할머니, 장미 대신 백합은 어떠세요? 그 순간 선영은 확신했다. 이 집 어딘가에는 지워지지 않은 진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선영은 혼자 가게에 남았다. 마감 정리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은주와 수연을 먼저 집에 보내고 난 뒤였다. 가게 뒤편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하나 있었다. 바랜 서류 봉투와 사진들, 병원 기록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꺼내 보았다. 산부인과 진단서. 날짜는 자신이 떠나기 직전 몇 달과 겹쳤다. 그리고 한 장의 초음파 사진 뒤에 작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모친 강은주, 부친 박동진. 그 아래 흐릿하게 지워진 또 하나의 메모. 지울까 키울까?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날 밀어냈구나. 불이 꺼진 가게 안 유리창 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90년대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처럼 천천히 집요하게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듯.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장미 한 송이를 들었다. 붉은 꽃잎 사이로 가시가 손가락을 찔렀다. 피 한 방울이 꽃잎 위로 떨어졌다. 거짓으로 피어난 꽃은 언젠가 진실의 피를 마시게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다. 화면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눈물과 미소가 섞여 있는 표정.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내가 다시 쓰겠다. 아침 햇살이 화원 안으로 스며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사람은 선영이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 그러나 그 눈빛엔 결심이 서 있었다. 오늘은 수연이 생일이에요. 은주가 꽃을 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요? 축하해요. 시간 참 빠르죠. 벌써 10살이네요.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선영은 놓치지 않았다. 케이크는 준비됐어요? 응, 동진 씨가 직접 주문했대요. 그 사람 생일 같은 건 잘 챙기지도 않던 사람인데 이번엔 이유가 있겠죠. 선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다. 은주, 동진, 그리고 선영.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은 수연. 삼촌이라고 불러도 되죠? 수연의 천진한 목소리에. 동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물론이지.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고 작은 생일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영의 시선은 케이크 위 사진에 멈춰 있었다. 사진 속 수연의 얼굴, 그리고 옆에 놓인 또 하나의 흑백 사진. 이 사진은? 선영이 물었다. 예전 화원에서 찍은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왔죠. 은주가 대답했다. 그러나 선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떠나기 전 동진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그가 기념으로 남기자며 건넨 흑백 필름. 그 사진이 지금 아이 생일상 위에 있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했어요? 글쎄요. 그냥 집에 있던 거예요. 은주는 시선을 피했다. 선영의 손이 떨렸다. 케이크의 초가 꺼지고
방 안이 순간 어두워졌다. 동진이 불을 다시 켜려던 순간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동진 씨, 그날 밤 기억나요? 무슨 소리야? 비가 오던 날 화원 뒤 작은 방. 그날 당신이 했던 약속.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약속? 그 사람은 약속했어요. 꽃이 다시 피면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고. 순간 공기가 멈췄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만해, 선영. 왜요? 이제는 말해도 되잖아요. 동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도?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럼 이 아이는요? 모두가 침묵했다. 수연이 놀란 눈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은주는 급히 수연을 안아 올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생일 축하해. 그냥 어른들 이야기야.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요. 어른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진실은 아이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녀는 화원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언젠가 피로 물든 약속을 기억하게 돼. 밤이 되었다. 화원 불이 모두 꺼지고 은주는 홀로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건드리지 마.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 문가엔 선영이 서 있었다. 내가 알아야겠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몰라도 돼. 아니, 언니.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누가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은주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 기록과 함께 한 장의 계약서가 있었다. 양육 포기 동의서, 모친 강은주. 날짜는 선영이 떠난 바로 다음 날. 이게 뭐예요? 그때 동진 씨가 그랬어. 선영, 넌 떠났고 아이는 지워질 거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미 늦었더라. 그래서 내가 대신 키우기로 했어. 대신? 선영은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사랑이었어? 아니면 동정이었어?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건 죄책감이었어. 너를 대신해 사는 죄책감. 그럼 이 아이는? 그래, 내 아이야. 시간이 멈춘 듯했다.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사라졌다. 선영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럼 왜 이제서야 말했어요? 그땐 모두가 상처였어. 넌 떠났고 난 그 아이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 선영은 천천히 봉투를 접었다. 이제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와야 해요. 안 돼. 은주는 단호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두 사람의 눈빛이 맞부딪혔다. 사랑보다 미움보다 깊은 감정. 피로 맺힌 인연의 그림자가 방안을 덮었다. 선영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럼 꽃은 내가 거둘게요. 무슨 뜻이야? 그 꽃이 시들면 모든 게 끝나겠죠. 그녀는 가게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빗방울이 떨어졌다. 90년대식 발라드가 깔리며 카메라가 위로 천천히 올라간다. 사랑은 끝났지만 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화원은 유난히 고요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그치지 않았고 장미 향기 대신 젖은 흙냄새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다. 선영은 장미꽃 한 송이를 쥔 채 가시를 하나씩 꺾어내고 있었다. 피가 맺혀도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아프지 않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이건 괜찮아. 꽃이 피려면 조금은 아파야 하거든. 아이의 눈빛이 맑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모, 왜 엄마랑 아빠는 요즘 자꾸 싸워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계속 말했다. 어젯밤에도 아빠가 엄마한테 큰 소리 쳤어요.
꽃집을 팔자고 했어요. 그 순간 선영의 손끝이 멈췄다. 팔자고? 응. 아빠는 여기만 오면 이상해진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수연아, 내 생일날 케이크 위 사진 봤니? 응, 봤어요. 엄마가 옛날 친구 사진이라고 했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옛날 친구. 그 말이 이렇게 쓰라릴 줄 몰랐다. 문이 열리고 은주가 들어왔다. 수연아, 이모 괴롭히면 안 된다. 저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는 서운한 얼굴로 말했다. 은주는 아이를 안으며 선영을 바라봤다. 오늘은 좀 나가줄래요? 가게 정리 좀 해야 해서요. 언니 말 좀 해요. 지금은 일할 시간이에요. 그 아이는 진실을 알고 자라야 해요. 은주의 표정이 굳었다. 그만해, 선영. 너무 늦었어.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공기마저 서늘해졌다. 언니, 내가 다 봤어요. 그날 밤 그 서류.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거짓이었어. 하지만 그 거짓으로라도 누군가는 살아야 했어. 그럼 난요? 넌 죽은 거였어, 선영아. 그때 넌 이미 떠났잖아.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갈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떠난 건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널 지키려고 했던 거야. 거짓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내가 집을 나가던 밤, 당신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었나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피로 물든 손수건을 꼭 쥐었다. 너무 늦었어. 아니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늦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밤 은주는 홀로 화원에 남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 낡은 앨범을 펼쳤다. 첫 장에는 어린 수연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진, 그 뒤엔 선영과 셋이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그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은주는 혼잣말을 했다.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문이 열리고 동진이 들어왔다. 이 시간까지 여기 있었어? 당신이 여길 왜 와? 은주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이 돌아온 건 나 때문이 아니야. 그녀가 찾으러 온 건 당신이야. 동진은 말없이 서 있었다. 은주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바닥에 던졌다. 이게 뭐야? 우리 셋이 웃고 있던 그날 이후 당신은 한 번이라도 행복했어? 행복이 뭐였을까? 동진은 낮게 웃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날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 은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이젠 죗값을 치러. 무슨 말이야? 수연이한테 진실을 말해. 안 돼. 왜? 그 아이는 몰라야 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어. 동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오늘 수연이 내게 물었어. 아빠는 왜 나만 보면 울어요? 라고. 그 말에 동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주야, 내가 그땐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그건 변명이지.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자. 그녀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꺼내 들었다. 꽃잎에는 선영의 피가 묻어 있었다. 이게 우리 셋의 약속이었잖아. 이 꽃이 시들면 모든 거짓도 끝나겠다고. 그녀는 장미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젠 시들 때가 됐어.
카메라가 천천히 클로즈업 된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 그리고 멀리서 선영의 실루엣이 비친다. 사랑이 죄였다면 고백은 버리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이 있다면 그건 진실을 알고 난 뒤의 새벽일 것이다. 그날 밤 이후 선영은 왕꽃 화원을 떠나지 못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올라야 할 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가게 안은 정적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만이 똑딱 똑딱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사진 한 장마다 웃음이 담겨 있었지만 그 웃음이 자신에게 속한 적이 있었는지조차 믿기지 않았다. 그 여름엔 우리가 웃었었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1995년 여름, 왕꽃 화원이 처음 문을 열던 날이었다. 그때의 화원은 지금보다 훨씬 작고 허름했지만 세상에 없는 향기로 가득했다. 은주가 꽃을 정리하고 동진이 간판을 달았고 선영은 웃으며 물을 주었다. 세 사람의 손끝에 닿은 흙은 따뜻했고 그들은 마치 가족 같았다. 우린 꼭 꽃처럼 살아보자. 그날 은주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약속처럼 마음속에 새겨졌었다. 그러나 여름은 짧았고 가을이 오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동진의 눈빛이 변했고 은주의 침묵이 길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영은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었다. 한밤중 꽃향기 대신 피비린내 같은 숨결이 가게 안을 감쌌던 날, 그녀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다. 사랑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날 이후 모든 꽃이 시들기 시작했지.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진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눈이 부셨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이모, 수연이었다. 여기 있었구나. 선영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또 울어요. 그래, 어젯밤에도요. 꽃병을 깨뜨리고 계속 미안해만 말했어요. 선영은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사람은 가끔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한단다. 엄마는 무거워요? 그렇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모가 도와줘요. 엄마 혼자 울게 하지 말아요.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약속할게. 이모가 도와줄게.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오래전 잃어버린 여름을 떠올리게 했다. 수연아, 너는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해? 백합이요. 엄마는 장미를 좋아하지만 전 하얀 꽃이 더 좋아요. 왜 하얀 꽃이 좋아? 깨끗해서요. 냄새도 향긋하고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선영은 가만히 웃었다. 그럼 우리 백합을 키워볼까? 정말요? 그래. 하얀 꽃은 진실을 닮았거든.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선영은 처음으로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동진이었다. 그의 손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끝내 버리지 못했군요. 선영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표정에 다시금 과거의 여름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여름 냄새가 난다. 동진은 그렇게 말했다. 비가 갠 오후 화원 문을 열자마자 습기와 꽃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옛날 처음 선영과 은주를 만났던 그날처럼. 그 시절 화원은 세 사람의 꿈이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다. 하루 종일 흙을 만지고도 지치지 않았다. 선영은 꽃 이름을 외웠고 은주는 계산대를 지켰고
동지는 간판을 달았다. 우리 왕꽃처럼 피어보자. 그때 선영이 그렇게 말했다. 왕꽃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제안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름, 화려하지만 쓸쓸한 이름이었다. 그 이름처럼 그들의 인연도 화려했지만 끝은 쓸쓸했다. 동지는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이미 균열이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선영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다. 그 여름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공에 흩어졌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라 약했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선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가에 서 있었다. 이젠 그만 잊어. 동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젠 돌이킬 수도 없잖아. 잊는 건 죄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어쩌란 말이야. 죄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상처가 스며 있었다. 그 아이 수연이 내가 낳은 아이죠? 이제는 부정하지 말아요. 동지는 눈을 감았다. 그래, 내 아이야. 그 한마디에 선영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땐 무서웠어. 무엇이요? 행복이 너무 두려웠어.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선영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라도 그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요. 그건 나보다 내가 해야 할 일 아니야? 아니요. 이건 어른들의 죄예요. 아이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되죠. 그녀는 장미를 하나 꺾어들었다. 피처럼 붉은 꽃잎. 이건 그날 내가 심은 꽃이에요. 우리 셋이 함께 심은 첫 장미. 그녀의 손끝에 피가 맺혔다. 이 꽃이 시들 때까지 우린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겠죠. 동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선영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끝까지 아파하세요. 그게 벌이니까. 그녀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흔들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화원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새로이 피어나는 향기가 섞여 있었다. 창문 틈 사이 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그 빛은 하얀 백합 위에 떨어졌다. 그 꽃은 선영과 수연이 함께 심은 백합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들렸다. 사람의 기억은 향기와 닮았다. 사라지는 듯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니까. 카메라는 천천히 백합을 비추며 화면을 닫는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깔린다. 그 위로 들리는 선영의 마지막 한마디.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어도 그 여름의 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아침 공기가 싸늘했다. 왕꽃 하원의 문이 열리자 유리문에 붙은 낡은 전단지가 흔들렸다. 폐점 세일 마지막 주. 그 글자를 바라보던 은주의 손끝이 떨렸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눈빛 그리고 선영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병원 봉투가 있었다. 지워진 글씨, 발행 도장, 그리고 한 장의 진단서. 출산 기록 묻힌 강선영.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아닌 선영의 아이였다. 은주는 서류를 꼭 쥔 채 주저앉았다. 가슴이 쪼개질 듯 아팠다. 왜 나를 속였어, 동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 길 끝에는 선영이 서 있었다. 백합을 손질하던 그녀는 은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아차렸다. 봤구나. 그래, 봤어.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땐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짓말. 당신은 나를 지운 거야. 내 삶도, 내 이름도, 내 가족도. 언니, 부르지 마. 은주의 외침이 화원 안을 메웠다. 꽃잎이 흔들리고 하얀 백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아이는 내 전부였어. 그 아이가 아니면 나는 버틸 수 없었어. 나도 그래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내게 남은 유일한 숨이었어요. 두 여자는 마주 섰다. 눈빛이 엇갈리고 침묵이 이어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동진이 들어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이제야 끝나는구나. 동진의 목소리는 낮고 굳었다. 이제라도 말할게. 그때 나는 두려웠어. 둘 다 잃을까봐. 은주는 피식 웃었다. 결국 둘 다 잃었네. 그래, 그게 내 벌이야. 벌이라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은주는 서류를 그의 품에 던졌다. 이게 진실이야. 이제 세상도 알아야겠지. 안 돼. 선영이 막아섰다. 이건 우리 셋의 일이지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아니야. 진실은 숨기면 썩어. 그리고 썩은 건 결국 피어나지 못해. 화원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밖에서는 여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이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엄마. 아이는 문가에 서서 떨고 있었다. 손에는 흰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리래요. 아이는 종이를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두 여인과 한 남자,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 한 명. 근데 선영 이모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림 틀렸어요? 은주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아니, 틀리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 모두 같은 꽃이었으니까.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죄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세월 묵은 마음의 무게였다. 다음 날 아침 왕꽃타원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 오래된 손님들, 그리고 기자 한두 명. 유리문에 붙은 새 종이 한 장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로 왕꽃타원은 문을 닫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은주는 안쪽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꽃잎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향기에는 이제 슬픔이 섞여 있었다. 언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끝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아이는요? 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해. 문이 열리고 동진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건 아이 이름으로 된 저축 통장이야. 10살 생일에 열기로 약속했었지. 은주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제 와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미안해서라도 뭔가 남기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젖은 나무처럼 부서졌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만 싸워요. 우린 모두 벌을 다 받았어요. 벌이 끝났다고 생각해? 은주의 눈빛이 매서웠다. 나는 아직 매일 밤 죄책감 속에서 살아. 나도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담담해? 담담한 게 아니라 버텨야 하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이었다. 학교 가방을 맨 채 문가에 서 있었다. 엄마, 이모, 아빠 다 여기 있었네. 아이는 작게 웃었다.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가족 이야기 쓰기.
뭐라고 썼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가족은 꽃집을 했어요. 엄마랑 이모랑 아빠랑 같이. 근데 꽃은 시들어도 향기는 남는데요. 그 향기가 가족이래요. 세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젖었다. 그래서 난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한 명이라고 썼어요. 틀린 건 아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선영이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그건 아주 멋진 이야기야. 그럼 나 잘했죠? 그래. 선영은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 백합잎 위에 떨어졌다. 이모, 왜 울어요? 기뻐서 울지. 정말? 응. 내가 나보다 어른이라서 그래.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미가 흔들렸다. 한 잎, 두 잎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영아, 네. 이젠 그 아이를 함께 키우자. 우린 죄를 나눴으니까 이제는 용서도 나눠야지. 선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언니. 고마운 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세 사람은 함께 화원 문을 닫았다. 문 위의 종소리가 길게 울렸다.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세 사람의 표정 속에서 무언가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화원의 마지막 꽃이 팔려나갔다. 하얀 백합 한 다발. 카운터 위에는 수연이 쓴 글이 남아 있었다. 꽃은 시들지만 향기는 남아요. 사람도 떠나지만 마음은 남아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빈 화원 안에 남은 하얀 꽃잎 하나를 비춘다.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내레이션.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겁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진실을 들어올리며 살아간다. 다음 날 아침 왕꽃타원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 오래된 손님들, 그리고 기자 한두 명. 유리문에 붙은 새 종이 한 장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로 왕꽃타원은 문을 닫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은주는 안쪽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꽃잎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향기에는 이제 슬픔이 섞여 있었다. 언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끝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아이는요? 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해. 문이 열리고 동진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건 아이 이름으로 된 저축 통장이야. 10살 생일에 열기로 약속했었지. 은주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제 와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미안해서라도 뭔가 남기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젖은 나무처럼 부서졌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그만 싸워요. 우린 모두 벌을 다 받았어요. 벌이 끝났다고 생각해? 은주의 눈빛이 매서웠다. 나는 아직 매일 밤 죄책감 속에서 살아. 나도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담담해? 담담한 게 아니라 버텨야 하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이었다. 학교 가방을 맨 채 문가에 서 있었다. 엄마, 이모, 아빠 다 여기 있었네. 아이는 작게 웃었다.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가족 이야기 쓰기. 뭐라고 썼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가족은 꽃집을 했어요. 엄마랑 이모랑 아빠랑 같이. 근데 꽃은 시들어도 향기는 남는데요. 그 향기가 가족이래요. 세 사람의 눈가가 동시에 젖었다. 그래서 난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한 명이라고 썼어요. 틀린 건 아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선영이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그건 아주 멋진 이야기야.
그럼 나 잘했죠? 그래. 선영은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 백합잎 위에 떨어졌다. 이모, 왜 울어요? 기뻐서 울지. 정말? 응. 내가 나보다 어른이라서 그래.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미가 흔들렸다. 한 입, 두 입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영아, 네. 이젠 그 아이를 함께 키우자. 우린 죄를 나눴으니까 이제는 용서도 나눠야지. 선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언니. 고마운 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세 사람은 함께 화원 문을 닫았다. 문 위의 종소리가 길게 울렸다.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세 사람의 표정 속에서 무언가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화원의 마지막 꽃이 팔려나갔다. 하얀 백합 한 다발. 카운터 위에는 수연이 쓴 글이 남아 있었다. 꽃은 시들지만 향기는 남아요. 사람도 떠나지만 마음은 남아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빈 화원 안에 남은 하얀 꽃잎 하나를 비춘다.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내레이션.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겁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진실을 들어올리며 살아간다.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왕꽃 하원이 문을 닫은 지 일주일째. 간판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아래엔 이제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았다. 선영은 작은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옷 몇 벌, 오래된 앨범 한 권, 그리고 백합 씨앗 한 봉지. 이제 정말 가는구나. 문가에 서 있던 동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가엔 피곤이 깃들어 있었다.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는 언니가 지켜줄 거예요. 선영은 가방을 닫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 도시는 내게 너무 많은 기억을 줬어요. 이제 조금은 잊고 싶어요. 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도 떠나야 하죠. 남으면 다시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 속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선영아, 네, 나도 떠나려고 해.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보려 해.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서로 모른 척하고 살아도 그게 우리에겐 구원이겠죠. 그때 문이 열렸다. 은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백합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 내가 남기고 간 씨앗으로 피운 거야. 선영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금세 자랐네요. 응. 햇빛을 못 봐도 물만 주면 살아있더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시간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이 꽃은 두고 가. 내가 키울게. 아니요, 언니. 그건 제가 가져가야 해요. 이제는 제 몫이니까요.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약속 하나만 해. 약속이요? 다시는 혼자 울지 않겠다고. 그 말은 나한테도 하는 거야. 순간 두 사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다. 선영아, 네, 미안했어. 이제 그 말 그만해요. 우리 너무 오래 미안했잖아요. 선영은 화분을 들었다. 백합 꽃잎이 살짝 흔들렸다. 그 향기가 공기 속에 번졌다. 이 꽃 향기가 언니에게 닿으면 그때 웃어주세요. 약속할게. 그녀는 트렁크를 들고 문을 나섰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바람이 불고 백합잎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멀리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기다려요. 선영은 돌아섰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이모, 이거요.
이게 뭐야? 엄마랑 같이 쓴 편지예요. 봉투 위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영에게 우리 셋의 마지막 인사. 선영은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린 모두 잘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 그게 전부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햇살에 반짝였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긴 시간 동안 묵혀둔 용서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이모랑 같이 걸을래? 응. 그럼 같이 꽃 심으러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다. 왕꽃 하원의 간판 아래 왕꽃 선녀님이라는 글자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그녀들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는 것처럼 따스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는 한 줄기 바람도 없었다. 서울의 불빛은 멀리 아득했고 왕꽃 하원 자리에 새 간판이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마지막으로 화원 안으로 들어왔다. 벽엔 아직도 꽃잎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어루만졌다. 참 오래 버텼네 우리. 테이블 위엔 은주의 편지와 백합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트렁크를 들고 문을 나섰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바람이 불고 백합잎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멀리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기다려요. 선영은 돌아섰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이모, 이거요. 이게 뭐야? 엄마랑 같이 쓴 편지예요. 봉투 위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선영에게 우리 셋의 마지막 인사. 선영은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린 모두 잘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 그게 전부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햇살에 반짝였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긴 시간 동안 묵혀둔 용서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이모랑 같이 걸을래? 응. 그럼 같이 꽃 심으러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다. 왕꽃 하원의 간판 아래 왕꽃 선녀님이라는 글자가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그녀들의 지난 세월을 위로하는 것처럼 따스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는 한 줄기 바람도 없었다. 서울의 불빛은 멀리 아득했고 왕꽃 하원 자리에 새 간판이 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은 마지막으로 화원 안으로 들어왔다. 벽엔 아직도 꽃잎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어루만졌다. 참 오래 버텼네 우리. 테이블 위엔 은주의 편지와 백합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선영아, 우리 모두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잖아.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야. 선영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은주와 수연이 들어왔다. 수연은 하얀 잠옷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다. 이모, 아직 안 잤어요? 응, 이제 가려던 참이야. 엄마가 이모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은주는 잠시 선영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그렇죠. 하지만 남으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없으면 우리 집이 너무 조용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말로는 닿지 못했던 감정이 눈빛으로 흘러갔다. 언니, 우리 다시 태어나면 그땐 친구로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 그땐 우리 꽃집 말고 바다를 하자.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엔 지난 세월의 눈물과 위로가 섞여 있었다. 이모. 수연이 다가와 선영의 손을 잡았다. 이거 드릴게요. 작은 종이봉투 안에는 아이의 낡은 헤어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나한테서 처음 받은 선물이니까요. 고마워, 수연아. 이모가 떠나도 꽃이 피면 다시 올 거죠? 응. 꽃이 피면 꼭 다시 올게.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잘 지켜줘. 엄마는 강하지만 혼자 있으면 눈물이 많단다. 알아요. 엄마는 매일 몰래 울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다. 그만 울지 말자.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촛불이 흔들리고 꽃잎이 바닥에 떨어졌다. 선영아. 네. 우리 셋이 그래도 참 예뻤다. 그럼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화원을 바라봤다. 모든 꽃은 시들었지만 백합 하나만은 여전히 피어 있었다. 그 향기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꽃은 시들어도 향기는 남아요.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화면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흐려지고 잔잔한 피아노 소리 위로 은주의 내레이션이 들린다. 사랑은 떠나도 용서는 남는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녀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왕꽃타워는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엔 간판 아래 새 문구가 달렸다. 왕꽃 선녀님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은주는 새벽마다 꽃을 정리했다. 손끝에 닿는 흙의 냄새, 물에 젖은 줄기, 모든 게 그녀에겐 기도처럼 느껴졌다. 이모가 있었다면 좋아했을 거야. 수연이 백합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다. 그렇겠지. 선영이는 흙 냄새를 사랑했으니까. 가게 안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의자, 벗겨진 벽지, 그리고 카운터 위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웃고 있는 선영, 그 옆에 은주, 그리고 어린 수연. 엄마. 응? 이모는 어디로 갔을까? 은주는 손을 멈췄다. 멀리 아주 따뜻한 곳으로 갔을 거야. 그럼 다시 못 봐요? 아니, 꽃이 피면 그 향기 속에서 만날 수 있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백합 많이 키워야겠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우편 배달부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선영 씨 앞으로 온 편지인데요. 보내는 주소는 없네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낡은 편지지 위엔 낯익은 글씨가 선명했다. 언니에게. 이 편지가 닿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먼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을 거예요. 편지를 읽는 동안 은주의 눈가가 젖었다. 우린 서로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빛이었어요.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기억해 주세요. 사랑이 죄였던 시대에도 우리가 사랑했었다는 걸. 편지는 짧았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엄마, 무슨 편지야? 이모가 보낸 거야. 이모가요? 근데 이모는. 그래도 이건 분명히 이모야. 은주는 봉투를 접어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편지 옆에 백합 한 송이를 두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백합 위에 내려앉았다. 엄마, 향기 나요. 응, 이모 향기야. 수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모가 웃고 있어요. 은주는 아이를 안았다. 그 품 안엔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은 온기가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문 위에 종이 흔들렸고 왕꽃 선녀님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선영아,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돌아온 거였구나. 그때 문가에 놓인 화분 하나에서 새싹이 올라왔다. 하얗고 여린 잎. 그 위로 내레이션이 흐른다. 사람은 잊혀져도 마음은 남는다. 꽃은 시들어도 향기는 이어진다. 그리고 그 향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피운다.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왕꽃타원의 정경을 비춘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어딘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꽃이 되었을 뿐이에요. 해마다 봄이 오면 왕꽃타원 앞에는 하얀 백합이 가장 먼저 핀다. 그 향기는 유난히 짙고 오래간다. 사람들은 그 꽃을 왕꽃 선녀님의 백합이라 부른다. 그 이름에는 한 여인의 삶과 용서,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 은주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벽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수연에게 꽃을 키우듯 사람의 마음도 키워야 한단다. 선영. 은주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라벨엔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왕꽃의 유언.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를 눌렀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렀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이 목소리가 닿을 수 있을까요? 난 아직도 우리가 웃던 그날을 기억해요. 미워했던 날보다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은주는 입을 막았다. 수연은 조용히 엄마 곁에 앉았다. 테이프는 계속해서 흘렀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잘못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보다 긴 사랑이에요. 테이프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 나는 꽃이 되어 당신들 곁에 있을 거예요. 향기를 맡으면 나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웃어요. 딸깍. 녹음이 끝났다. 은주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연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글쎄, 아마 우리 마음 안에서 아직 피어 있겠지. 창문 밖엔 바람이 불었다. 백합 꽃잎이 흔들리고 그 향기가 가게 안으로 흘러들었다. 엄마, 응? 나 커서 꽃 선생님이 될래요. 왜? 사람한테 향기를 주는 일은 멋지잖아요. 은주는 웃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은 앞으로도 계속 꽃집이네. 그녀는 벽에 걸린 간판을 바라봤다. 왕꽃 선녀님. 그 이름이 햇살 속에서 부드럽게 반짝였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과거 선영이 자주 틀던 곡이었다. 이모가 틀어준 노래다. 그래, 이모는 아직 우리랑 같이 있는 거죠? 응. 보이지 않아도 향기는 남잖아.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가게 안에서 은주와 수연이 함께 웃는다. 그리고 화면 위로 자막이 뜬다. 왕꽃 선녀님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고 마지막 장면에 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꽃은 결국 사랑을 담는다. 그리고 그 향기는 누군가의 내일로 이어진다. 화면은 천천히 암전되고 잔잔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90년대 특유의 자막 폰트로 마무리된다.